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슈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대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라고 모셨는데 어디 뭐 정치인이세요? 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직이 없으니까 평론가라고 얘기하지만 뭐 20년 동안 정치를 해왔고 또 정치적 인간으로 20년을 살아왔고 또 그 전에 사실 제가 왜 너는 박사학위를 안 받고 석사학위만 2개 받았냐? 경제학, 정치학. 정확한 이유는 경제학 석사, 정치학 석사 정도면 정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치도 어느 정도 알고 경제도 어느 정도 알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 뭐 경제학, 정치학을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면 그 실질적인 생계까지 따져보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게 더 맞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때가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인 중에는 절대 다수지. 일단은 뭐 저기 법을 만드는 일이니까. 그렇죠. 로메이커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도 로메이커라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법률 기술자냐 법만 만드는 기술자를 둘 것 같으면 따로 부서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게 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국민의 민심을 알고 법만 만들 것 같으면 그 부서를 하나 두는 게 맞는데 정치인이라고 둔 거는 뭐냐면 국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정치의 그 가장 큰 목표고 이 공동체라는 게 뭐 우리 둘이도 있지만 생각이 다를 때가 많고 저희 가족들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들하고도 늘 뭐 입장차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왼쪽에 가 있냐 그러고 또 그렇죠. 제가 만나는 친구들 왼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 너는 아무리 바른 척해도 걔들이 말하는 바른 거는 진보 진보라는 거죠. 좌파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바른 척해도 너는 역시 국민의힘에서 조금 양심적인 사람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뭐 귤도 보내주고 뭐 이랬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너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지 너는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너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 당은 역사 속에서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 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주나 제주 같은 데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죽고 죽이는 가운데서 그 아픈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동네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아가고 있고 양쪽에 영문도 모르고 이념이 있어서 좌우로 갈라졌다면 모르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이쪽 저쪽 편을 들고 서로 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후예들이 아직도 후손들이 살아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의 그 공동체,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국가로 묶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치가 그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 다들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진보라고 뭐 다 같겠습니까? 다 다르지. 보수라고 뭐 다 같겠어요?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 가끔 옛날에 우리 꼴보수에서 그런 글을 있잖아요. 너희는 선상님 모시고 살고 우리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살고 너희는 뭐 홍어 먹고 뭐 먹고 우리는 잠깐만. 뭐 내가 뭐 아까 편집 어떻게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던데 나 이런 부분 편집하는 거야. 나 이거 풀 버전으로 다 보낼 거야. 다 보내.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오늘 한국 축구가 좀 이따 있는데 그래 붉은색 옷 입고 이래 나왔는데 그래서 이 빨간 거 입은 빨간 거 거야? 일부러 입었죠. 빨간 것도 좀 새빨간 걸 입어야지. 어정쩡한 빨강을 입었구만. 왜냐면 새빨간 게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때는 새빨겠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거치고 오면서 우리 당 색깔이 뭐 무지개 색깔로 바뀌면서 빨간 부분이 어정쩡한 빨간색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해야지 새빨간 거 있어 집에. 근데 어색하더라고 그게. 네, 형님 보면서 방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야.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근데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나같이 있어요? 많어? 20년 동안 실패만 하고 나같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한테도 그 가능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치에 어떻게 보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고 정치 따위에 이렇게 댓글 달고 신경을 쓸 만큼 가볍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전문가들 그룹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조대원 정도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여기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돕는 게 맞다. 이래서 지금까지 돕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텼지. 정말 독고다이처럼 내가 혼자서 좌에도 욕먹고 우에도 욕먹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라고 욕먹으면서 뭐 짜릿짜릿 해야 됩니까? 짜릿짜릿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라고요. 짜릿짜릿하지도 않아. 근데 이 댓글도 맨날 따라다니면서 악플 다는 애들 있잖아. 그 아테네 있고 이런 애들 있거든. 그 약간 보면 좀 모자란 애야. 편집하지 마 이거. 근데 그런 애들한테도 내가 볼 때는 진짜 조목조목 이래 쓰고 싶지만 옆에서 건전한 분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괜찮다. 내가 정말 윤석열처럼 했으면 차단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그거 인신 모욕 같은 거 잡아내가지고 고소하고, 나는 그렇게 당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그래도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있고 그 훌륭한 분들의 조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 견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더 조언을 하자면 형님이 생각하는 형님 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분돼 있잖아. 우리 국민이. 내 지지하는 사람도 오른쪽 사람도 있고 왼쪽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형님을 지지하냐 마냐가 아니라 형님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우리 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 지지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 편이야? 아니지. 나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두 사람이 마주치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조대훈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모여서는 대화가 돼. 내가 중재가 되고 난 이게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형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 기술적으로. 우리 편인 조대원이 뼈 아픈 충고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 말의 기술, 행동하는 기술, 이게 탑재돼야죠. 그죠? 근데요, 역사란 게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가 하나의 한순간의 점이라 그러면 그 순간에 충실하면 돼요. 그 이제 유튜브들 있잖아. 좌파, 내가 봤을 땐 영락 없는 좌파인데 자기가 그 우파 쪽에 와가지고 우파 편을 들고 말이 꼬이는데 원래 우파였는데 내가 봤을 때 이미 좌파로 넘어갔어. 완전 배신자야.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우파라 그러면서 완전 윤석열을 조지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 변이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리고 자기가 고향이 호남이고 얼마 전에도 내가 호남 광주 출신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전라도 사람이고 자기가 사실은 좌파적 이 배경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 호남을 공격하고 좌파를 공격하는 사람은 또 우파에서 막 환영하는 거야. 그거를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잠시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화합시켜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도 그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투표했을 때 3등인가 4등밖에 못해. 1등은 당연히 이승만이 했고. 근데 지금 현재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국민 전체로 바라봤을 때 훨씬 존경받고 우리 역사 발전에 공과를 따졌을 때 공이 많은 분으로 김구 선생을 존경하잖아요. 그렇다 치면 옛날에 우리 같은 집안 조신데 축산 조봉환 같은 사람 빨갱이로 몰려 죽었잖아. 인생이 실패자지. 빨갱이로 가족들 전체가 연좌제에 걸려 고생하고. 근데 지금 역사가 긴 시간 흐르고 난데 역사를 다시 평가할 때는 당시에 축산 조봉함을 사형 선고하고 집행했던
판사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아직도 남아있고, 축산조봉암은 국민들이 이제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참 훌륭한 정치인, 아까운 정치인이 권력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 올바른 평가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재 이제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 지지자들한테 상처를 안 주면서 하면 더 좋잖아. 내가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편인 조대원이 뼈아픈 충고를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우리 뭐 조대원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몰라서 봤을 그런 때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해. 다음 총선 1년 3개월 4개월 뒤에 일어날 총선에서 예를 들면 고양시는 4석 다 질 건데 조대원이 현재 이준석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인지도만 있으면 조대원은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대원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 당내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박해받아왔고, 이거를 일산 주민 정도는 알게 된다면 일산 주민 정도는 조대원 하나는 살리자고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인지도가 문제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지. 야, 네 방향이 틀렸다. 영남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 내가 만약에 영남에 대구 경북에 출마를 했다면 지금처럼 하지 마라 그러겠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전라도 사람 많은 일산에서는, 수도권에 젊은 사람 많은 곳에서는 니처럼 하는 게 맞을 건데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공천이 문제 아니냐. 쟤네들은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갖다가 공천 줘서 당선 안 시키려고 할 거다. 왜? 네가 국회의원대가 들어오면 너 그 당을 뒤집어 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봐봐, 당장 형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형님 당이 국민의힘 안에서 그 주류 세력이 저 내부 총질하는 놈, 이런 평가를, 그런 인식이 쌓여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어떻게 보냐면, 그것도 해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고, 20년 전 처음 내가 경북 영천에 공천 신청에 나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내한테 했던 언행에 비하면, 그리고 정치 수준과 관행에 비하면, 지금 일산에서 지금 2022년도에 내가 겪고 있는 거는, 또 우리 당내에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겪었던 거와 지금 국민의힘에서 겪었던 걸 따져보면 엄청나게 발전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진석, 권성동 다 저보다 한 10년 정도 위인데 10년 안에 당이 또 얼마나 변할 것이고, 20년 뒤에, 내가 지금 20년 해왔잖아요. 아니, 바이든도 지금 70 넘어가는데 20년에도 내가 바이든 나이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버티기만 하면. 그럼 언제쯤 그 수준이 바뀔까? 난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바뀌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바뀌어요? 가만히 냅두면 시간만 지나면 아니지. 바뀌어? 내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내가 젊은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거든. 조대원처럼 바른 말을 해도 잘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 비록 지난번에 내가 잘렸지만, 그렇지만 나한테도 당시에 내가 공천 총 5번인가 6번 신청을 하면서 한 번도 공심위에서 전화 한 통 못 받아봤는데, 나한테 전화 와서 안양 갈래, 구리 갈래, 부천 갈래, 심지어 고향 값 주겠다고 회유라도 들어왔잖아. 난 그게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보거든. 그리고 우리 당이 윤석열이 정권 잡았을 때 딱 첫 번째 내 페이스북 댓글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첫 출발은 바로 조대원 위원장의 2019년 전당대회였다. 자기같이 관심 없던 사람도 민주당보다 저 당에서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고 태극기 부대 앞에서 용감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직도 저 당은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걸 보고 내가 적어도 국민의힘에 한 표 줘서 반드시 이 민주당 정권은 이번에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당장 당할 불이익 때문에 나에 대해서 당장 친한 척하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 번도 못 누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위원장들, 수도권에 있는 위원장들 중에는 당신 말이 맞다. 나도 다음 총선이 너무 걱정이다. 왜? 답이 뻔히 보이거든. 아니, 수도권에서 위원장을 한 2년, 3년 이상 해가 지난번 총선을 겪어봤는 당협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한번 떨어져 본 사람들은 지금
형님 말이 맞다고 하는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형님처럼 하는 사람들 있어요? 조금씩 흉내 내려 그러지. 있긴 있어? 있지. 세상은 그래. 누구 한 명이 총대 메고 나가야, 그 깃발을 들고 나가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또 덜 준비된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거지. 아니. 단 한 명도 안 나가면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 듯한 거를 봤을 텐데 그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이준석도 보세요. 이준석이 조대훈이 2019년 전당대회 때 나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걸 보고 지가 당대표 출마해야 되겠다고 난 생각했다고 봐. 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봐. 왜? 그 전까지는 바른정당이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거든. 심지어 유승민도 그거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합당하고 우리 당 들어오고 난 뒤에 조대훈의 모습을 보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 김세현 의원 같은 사람. 나하고 단 한 번 말도 한 번 안 섞어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고 싶다고. 여의도연구원 제가 원장이 됐는데 상근 부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연설을 봤는데 너무 대단하고 용기 있는 연설이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용기를 내가 조대훈 같은 사람 임명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나는 김세현이 나중에 우리 당에서 전부 다 먹는 우물에 침 뱉었다고 공격을 받았지만 역사 민폐고 좀비 같은 정당이라고, 사라져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동안 김세현이 살아온 삶을 보면 그게, 그런 말을 못해 김세현은. 아니 근데 결국 김세현도 여의도연구원장일 때 형님을 자리에 앉히지도 못했고 앉히지 않으려는 세력의 그 흐름을 막지도 못했잖아. 그래도 그 한 달을 버틴 게, 나는 김세현이 6주를 버텼는데 그것만이라도 성과다? 그것만으로도 난 평가를 하지. 근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그런 뭔가 혁신적인 당내에서 옳은 목소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목소리를 낸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후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됐느냐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있냐면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중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한마디에서 배신자로 낙인시키고 지금까지 배신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목소리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런 류의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어. 아니, 나는 유승민이 그걸로 실패했다고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같은 새님이 아버지 국회의원 2번 하면서 판사 출신 부자, 대구에서 나도 유승민 의원 처음 됐을 때 별로 좋게 안 봤어. 그냥 부잣집 도련님이 또 아버지 자리 물려받아서 돈으로 자리를 샀구나. 되자마자 이회창 총재 비서실장도 하고, 맞나, 여의도연구원의 그 소장도 하고, 요직을 다 차지하면서 아버지 후광을 받아가 하는구나. 돈과 권력의 후광을 보는구나 생각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하고 맞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돌리면, 우리 당내에서 국민 여론조사 돌리면 1등 나오잖아. 압도적으로. 유승민 같은 사람은 흔했어, 옛날에. 그 정도 공부하고, 그 정도 학벌에, 그 정도 말솜씨에 대구 경북 의원들은 많았다고. 근데 유승민 정도로 지금 역사에 그래도 이름 석자라도 남길 수 있는 정치인 누가 있어? 그런데 좋아요. 어쨌든 유승민이 아직 빛을 보지 못했을 뿐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이 저렇게 하니까 탄압을 받고 한 자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그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고,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결국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후보에서도 쫓겨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 현실이 이렇다는 거. 슬프지만 이렇잖아요. 그럼 노무현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노무현은 선거 나와가지고 계속 지고 계속 쫓겨나고 꼬마 민주당 따라가고, 노무현이 대통령 됐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노무현이 또 죽었기 때문에 더 신격화돼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지. 노무현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노무현이, 오늘날에 노무현이 있겠나? 나도 노무현 생각하면서 눈물이 찔끔 흘리고 하는데 그게 있겠냐고. 그게 따져보면 예를 들면 인혁당 그 피해자들 8명, 그분들 사실은 재판도 엉터리였지만, 인혁당 재건이 사건 마치자마자 12시간마다 사법살인한 거 아니야. 전 세계가 경악했고,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결과만 바라봤을 때는 역적도 그런 역적이 없지. 근데 나는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떠들면서 윤석열 욕도 하고 우리 당 비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난 보거든.
적어도 조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5.18 망언하는 사람 없잖아. 아니 불과 3년 전에 조대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미나하면서 5.18 괴물 무시무시한 괴물이라 그러고 맨날 그 명단 까라 그러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바깥에 있지만 그런 세력들이 주류로 중심에 있었다고. 근데 그 세력들이 조대원한테 처맞고 난 뒤에 지금 김진태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나는 그게 역사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당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김진태는 강원도지사 됐고 형님은 공천 떨어지고. 아니 그래 따지면 뭐 김경수가 내보다 나이 2살밖에 안 많은데 김경수가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될 때는 부러워가 내리 봤지만 감옥 가 있잖아 지금. 오늘 자, 보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신화 같은 일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나는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뤄내든지 내가 안 되면 제2의 조대원 나보다 10년 20년 후배가 이루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러는 거고 똑같은 거야. 통일도 나는 내 대에 통일의 종지부를 찍고 싶어. 근데 내 대에 안 되면 내 후배들이 통일에 사인하는 모습을 나중에 지하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거지. 그게 나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딱 솔직히 좀 편한 꽃길을 가고 싶다는 유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지. 나는 34살에 국회의원 처음 출마하면 공천 신청하고 출마하면서 지금 가끔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영남이 그때 아버지가 부자여서 내가 만약 국회의원 됐다면 왜 영남에 왜 안 나간 거예요? 영남은 기본적으로 돈과 줄이 없으면 우리 당이 원래 뭐 양당 똑같지만 우리 당이 좀 더 심해. 돈 있는 자들의 이 잔치판이야. 형님 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 형님 돈 있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내가 전 재산이 2억도 안 되는데. 내 친구 한 명이 민주당에 공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과거에 한 8년 정도 전에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거기도 수도권인데 전라도도 아니고 이기고 지고 하는 데야. 근데도 거기도 공천 헌금을 요구해서 TV에 나오던 그 친구가 변호사가 이런지 몰랐다 접어버렸어. 그게 민주당이 그 정도면 우리 당은 훨씬 더 심해. 과거에 훨씬 더 심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 과거에는 그랬잖아. 돈 받고 다 했잖아. 그래서 이 당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20억, 30억 얘기했죠. 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럼 돈이 없는 내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 뭐냐? 돈 있는 자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면 돼. 개같이 충성하고 옳습니다 그러고 그 앞에 가가지고 굳은 일 다 하고 개같이 충성하면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개를 한 마리 뽑아 올려가지고 얘는 어느 정도 배지 달아줘.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개 흉내를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개 흉내를 내야 되는 거지. 절대로 그 개들은 바른 말을 못하지. 그 내가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나는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이 빨리 없어져야지 우리 정당이 발전하고 내 같은 사람이 기회가 올 거라고 난 한때 생각했다고 대놓고 얘기해버렸지 내가. 왜? 준석이도 김무성 앞에 서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무대 앞에 서면 위축대가 말을 함부로 못한다고 방송에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카리스마가 있지. 있지. 김무성 앞에 서면 카리스마가 있지. 그래서 김무성 앞에도 이준석이도 천하의 그 입방정 떠는 이준석이도 못하는데 나는 이준석이보다 가진 게 더 없는 사람인데 내가 겁낼 게 뭐 있나. 지금까지 내가 김무성 가진 게 없어서 겁이 안 나는 거야. 겁이 안 나지. 그렇지. 김무성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내보고 맨날 줄을 대라 그러는데 저도 줄 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무성은 고사하고 김무성 보좌관 장성철이한테도 줄을 못 대겠더라고. 그때 장성철이가 김무성 대표실 부실장하면서 얼마나 위세가 좋았나. 걔 앞에도 줄을 못 대겠더라고 내가. 만날 수가 없어. 이런 처절한 얘기가 너무 많아 이게. 자, 신세한테 그만하시고 첫 번째 주제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들어가네요. 앞에 사담이 한 번 주제로 또 나올 것 같아요.